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봉원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원천은 창천 혹은 창내, 녹계천, 창내천, 서강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진 개천이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 봉원천이라는 명칭이 붙여지게 된 것은 안산에 있는 봉원사 계곡에서부터 이 개천이 발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앞쪽을 거쳐서 신천 로타리로 거쳐 창천동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한강과 만나게 되는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명칭들이 붙여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하천이 중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 하천변을 이동했었다라는 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하천의 대부분이 복개가 되어서 실제로 보이지 않고 도로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는 중요한 물류의 유통 경로가 되었던 것이지만 오늘날은 이를 대신해서 소위 육상 도로화된 곳이 바로 봉원천이라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와우산에서 여의도 방향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밤섬이 되겠고요. 자, 이 밤섬 지역을 바라보이고 있는 이 주변 지역에 많은 집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마포와 서강 사이, 다시 얘기하면 이 아연천과 이 봉원천 사이에 많은 집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찍이 이 지역이 중요한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중요한 물류 상업의 중심 지역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창천이 흘러내리는 곳에는 광흥창이 있었습니다. 즉 관리들의 녹봉을 관리했었던 이런 관창이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창천 지역이 있는 이 서강 일대에는 이 조선시대에도 대단히 중요한 이런 해상, 수상교통의 중요한 거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과 대비를 해서 오늘날의 이 마포라고 하는 이 삼계나루 지역을 통해서는 이 지역은 주로 사상, 객주 여각들이 포진을 해서 사상 교육의 거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포고 그곳으로 흘러들였던 것이 아연천이었다면 이 광흥창으로 대표되는 관창이 흘러들었던 곳이 바로 이 봉원천 혹은 창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포 포구 전경을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아주 집들이 꽉 들어차 있고 객주들의 이런 기와집과 더불어 초가집들이 서로 어울려서 빽빽하게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이 18세기 후반 이후로 이 마포 일대가 한강을 거슬러 들어오는 물자들이 유통되는 오늘날도 흔히 마포하게 되면 새우젓과 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물자들이 유통되는 중요한 상업의 거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멀리 바라보이는 바로 이런 마을들을 보더라도 이 마을들이 다 이 지역이 서강 지역이 되겠고 또 이 마포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한강을 배경으로 하는 중요한 포구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그 배경에 아연천과 봉원천이 일정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흥간로가 이 여의도 세강을 거쳐서 마포를 거쳐서 만리제를 통해서 소위 성 안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상에 마포가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 아연천이 있었다면 바로 인천간로로서 오늘날의 영등포, 영등나루를 거쳐서 결국 서강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 속에 광흥창이 있었고 결국 그곳에 바로 이 봉원천이 이렇게 서강으로 유입되게 되는 으로써 중요한 교통상의 거점 역할을 했었던 것도 바로 이 봉원천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용산 지역의 한양 도성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렀었던 만초천이 오늘날의 원효대교 앞에서 합류를 하게 되고요. 자, 이 아연천은 마포대교에서 합류를 하게 되고
봉원천의 경우는 바로 서강대학교 대교에서요 합류가 됨으로써 이 세 물길이 중요한 관창의 역할을 하는 이 봉원천과 만초천 하구지역과 더불어 사창의 중요한 사상무역의 거점이 되었었던 마포 등이 바로 이러한 소하천을 배경으로 해서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 마포 일대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특히 밀물이 될 때 이 한강물이 역류해서 마포 일대가 침수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이 아연천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연천의 물을 봉원천으로 빼는 이 선통물천이라고 하는 지하 수로가 개발되게 됐던 것도 이 지역이 그만큼 상업이 발달한, 즉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군 군사 지도에서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쌍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이렇게 지하 수로를 뚫었다는 거죠. 바로 이게 수로 터널의 입구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 공덕동의 쌍용산 밑에 이런 터널을 뚫어서 결국 아연천의 물이 서강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마포 지역의 침수를 막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절투산 순교성지가 이곳이고요. 오늘날의 양화대교, 한때는 제2한강교라고 불렸던 곳이 이 지역이 되겠고요. 바로 이 지역 앞으로 이렇게 흘러나갔었던 바로 봉원천과 그 당시에 넓은 뜰, 이것이 당시에 인천 간로로부터 들어오는 중요한 물류의 유통 경로가 되게 되어서 이곳을 거쳐서 대연동 큰 고개를 넘어 작은 고개인 아현동을 거쳐서 서소문이나 이 서대문 쪽으로 유통될 수 있는 물자의 유통 경로에 바로 이 봉원천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봉원사 쪽에서부터 발원해서 흘러내린 것이 신촌 로타리를 거쳐서 서강대학교 앞을 거쳐서 이렇게 서강 쪽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봉원천이었고, 오늘날은 다 이렇게 복개가 되어버리는 바람에 도로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숭문고등학교 앞에 있는 이 도로가 바로 선통물천이 복개된 모습이 되겠고요. 자, 봉원사가 있는 이 안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그래서 오늘날은 금화터널을 거쳐서 독립문 방향으로 가는 바로 그곳에 지금 봉원 고가도로를 보고 있는데, 이 도로 밑으로 봉원천이 흘러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연세대학교 앞에 바로 그 기차가 지나가는 밑에 터널, 이쪽으로 흘러서 신촌 로타리를 거쳐서 구수동 사거리를 거쳐 지금의 창천로로 이 지하로 이 봉원천이 흐르게 되었으니, 오늘날 이 창천로라고 하는 이 도로명을 통해서 이 창천의 흐름을, 역사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천로가 끝에 결국 서강대교 북단과 만나게 되면서 봉원천이 이제까지 지하 갈로로 흘러든 것이 결국 한강으로 유입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강대교 교각 아래로 유입되는 봉원천의 모습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해서 이 봉원천은 결국 이렇게 흘러서 서강대학 쪽으로, 또 아연천은 공덕 오거리를 거쳐서 마포에서 마포대교 앞에서 한강으로, 이 과정에서 선통물천을 통해서 아연천이 일부 봉원천으로 이렇게 유입되게 되면서 관창과 사창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조선 후기에 물류의 중심을 이루었었던 하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연천과 더불어 봉원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봉원천이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불려져 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봉원천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